안녕하세요. 서울대 영어과외입니다. 오늘은 고3 9월 모의고사 23번 문제 3점짜리 문제 주제 고르는 것 같이 볼 건데 이 문제를 먼저 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철학 그리고 미학, 미에 대한 철학 이런 개념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한국말로 읽어도 사실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하지만 글의 주제를 찾는 건 뭐예요? 이 글의 키워드랑 주장 그리고 반복되는 단어들 이런 것만 잘 찾으면 사실 답을 고를 수는 있거든요. 답 고르는 건 오히려 쉽게 고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이제 해석도 물론 꼼꼼히 해드릴 거지만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뭔지를 함께 찾아가면서 이거 100% 내가 이 철학 지문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노하우 같은 거 같이 공유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In Kant's view, geometrical shapes are too perfect to induce an aesthetic experience. 자, 여기서 geometrical 하면은 기하학의라는 뜻이죠. 자, 칸트의 시각에서요. 기하학적인 형태는 너무 완벽하대요. 뭐 하기예요? 심미적인, aesthetic 하면은 심미적인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어떤 미적인 그런 거라는 거죠. 어떤 심미적인 경험을 유발하기에는 너무나 완벽하대요. 너무 뭐하다니까 결국엔 이거를 유발하지 못한다는 뉘앙스인 거죠. to to 하면 to 이해하기에 너무 뭐뭐하다라는 구문으로 이거는 필수적으로 꼭 알고 계셔야겠죠. induce 단어 뜻도 외워두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뭔가 주제가 나온 거예요. 저희가 기하학적인 형태는 뭔가 딱 각 잡혀 있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게 심미적인 경험을 유발할 순 없다는 거죠. Insofar as they agree with the underlying concept or idea, thus possessing the precision that the ancient Greeks sought and celebrated. Geometrical shapes can be grasped, but they do not give rise to emotion, and most importantly, they do not move the imagination to free and new mental length. 이게 진짜 엄청 길잖아요. 하지만 쪼개서 보면 어렵지 않고 이 앞에서 나온 거 사실 뭔가 좀 풀어서 설명해주는 부분입니다. 자, 앞에서부터 우선 여기까지 잘라서 볼게요. insofar as 하면은 뭐뭐 하는 한에 있어서는 라는 뜻이고요. 여기서의 they는 이 기하학적인 형태 말하는 거겠죠. 그런 기하학적인 형태가 근본적인 컨셉이나 아이디어와 뭔가 동의된다는 거는 그거랑 잘 맞춰 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기하학적인 형태가 근본적인 그런 개념과 생각과 잘 이렇게 맞춰가고 합이 잘 맞는다면 근데 그 근본적인 컨셉이랑 아이디어가 뭔지를 이 찍찍 안에다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게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추구했고 그리고 celebrate 하면 축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뭔가 찬사를 보낸 거예요. 그렇게 했던 어떤 정확성을 소용하는 것 이런 거랑 잘 맞춰 간다면 기하학적인 형태들은 이해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기하학적인 형태들이 뭔가 이 정확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이 정확성이란 건 뭐예요? 고대 그리스인들이 되게 좋게 판단했던 가치라는 거죠. 근데 하지만요. 이게 이해는 될 수 있지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한대요. 자, 여기까지만 이렇게 읽어봐도 이거 지금 뭔가 심미적인 경험은 얘가 유발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그 뉘앙스랑 계속 맞춰가는 거 느껴지실 수 있겠죠. 우선 여기까지 읽고 나서 단어 같은 거 먼저 볼게요. insofar as 아까 말씀드렸고 underlying 하면은 lie가 눕는 거잖아요. 근데 아래에 누워 있어요. 밑에 깔려 있는 근본적인 이런 뜻이고 이건 꼭 외워주셔야 되고 possess 소유하다 지금 여기서 동명사처럼 사용이 된 거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절로 precision 정확성 이렇게 수식을 해주고 있죠. 자, grasp 하면 이해하다, 파악하다인데 수동태로 사용이 돼서 이해되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give rise to 하면은 일으키다 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체크한 거 insofar as는 사실 많이 안 쓰이거든요. 하지만 요거는 단어들 꼭 기억을 해주시고 seek의 과거형, 즉 추구하다의 과거형은 sought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어쨌든 그런 기하학적인 형태가요. 가장 중요하게는 그것들은 do not move the imagination to free and new mental length.
감정을 일으키지도 않고요. 어떤 상상력을 자유롭고 뭔가 새로운 정신적인 어떤 길이나 영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기하학적인 어떤 쉐이프가 뭔가 정확성 같은 건 담보를 할 수 있지만 aesthetic experience, 이런 심미적인 경험이라든지 이런 emotion, imagination 이런 거는 사실상 보장해 줄 수 없고 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좀 길이가 너무 길다 싶으셨다면 most importantly 약간 이런 부분 나오면 아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 좀 보면서 키워드 파악을 해가시면 좋았겠죠. 이렇게 똑같은 색으로 칠하니까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좋다고 생각하는 가치는 이렇게 플러스로 지금 체크를 하고 precision 이건 약간 여기선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거죠. 그런 거는 좀 마이너스로 잠깐 이렇게 조그맣게 체크를 해볼게요. 편의를 위해서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로 단순하게 이분화해서 도식한다는 점 이해를 해주세요. 자, forms or phenomena on the contrary that possess a degree of immeasurability or that do not appear constrained stimulate the human imagination. 자, 반면에요. 이렇게 반면에 나오면 뭐다? 이게 내용이 전환이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반면에 form, 어떤 형상이나 어떤 양상?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너무 방대하게 해석이 되는 건데 여기서는 그냥 형태라고 할게요. 뭐 형태라든지 현상은요. 반면에 근데 그게 어떤 거예요? 이 형태랑 현상이라는 게 어떤 헤아릴 수 없음의 정도를 보유하고 소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자연스럽거나 혹은 제한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러한 forms or phenomena라는 거죠. 여기서의 that은 둘 다 주격관계 대명사로 이 문장에 주어 역할을 하는 이 부분을 수식을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measurability는 measure 하면은 측정하는 거죠. 그거를 지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아릴 수 없거나 혹은 제한되어 있지 않아 보이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 현상 같은 게 사람의 상상력을 자극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얘는 이 글쓴이는 이거는 지금 긍정적인 가치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긍정적인 가치와 함께 따라오는 키워드가 이거 헤아릴 수 없다거나 아니면 constrained, 제한되지 않다거나 이런 것들을 지금 굉장히 좋은 가치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아무튼 이런 걸 통해서 지금 imagination, 사람의 상상력이 자극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phenomena, 이거는 phenomenon 현상의 복수형이고 immeasurability, constrained, stimulate 이런 단어들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이유로 their ability to induce a sublime aesthetic experience. 여기서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목적어고 이건 사실 부연 설명 내용인데 그냥 이거를 두 번째 목적어처럼 해석을 하시는 게 편해요. 그래서 사람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자, 그리고 그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런 이유로 어떤 능력 또한 자극한다는 건데 sublime 하면은 숭고한이라는 뜻이에요. 숭고한 심미적인 경험을 유발하는 그들의 어떤 능력을 자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다라고 단순하게 저희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The pleasure associated with experiencing immeasurable objects, indefinable or formless objects can be defined as enjoying one's own emotional and mental activity.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수식이 되고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해석을 해보자면 immeasurable, 측정할 수 없는 어떤 오브젝트, 근데 그게 뭐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정의하기 힘들거나 혹은 형태가 없는 그런 오브젝트들을 경험하는 것과 관련된 즐거움은요. 뭐로서 정의될 수 있어요? 자, 누군가 그 개인의 그만의 혹은 그녀만의 정신적,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활동을 즐기는 것으로서 정의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계속 같은 뉘앙스 나오고 있죠. 어떤 immeasurable, indefinable, formless 이러한 경험들이요. 어떤 즐거움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어떤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활동과도 연결이 될 수 있다. 저희 앞에서 찾았던 키워드랑 계속 연결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associate는 원래 무엇을 뭐뭐에 연관시키다인데 과거분사로 사용이 돼서 마치 수동의 의미를 갖는 형용사처럼 이 pleasure를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이것과 연관된 즐거움이라고 제가 해석을 했어요.
여기서도 수동태가 사용이 됐고요. Namely, 즉 다시 말해서요. The pleasure consists of being challenged and struggling to understand and decode the phenomenon present to view. 자, 다시 말해서요. 그 즐거움이란 건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번과 2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challenge 하면은 뭔가 도전하는 거죠. 도전을 받는 거. 그리고 struggle 하면은 막 발버둥 치고 분투하는 거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자, 지금 보여지는 것으로 존재하는 그런 현상을 이해하고 해독하기 위해 그렇게 막 노력하는 거. 이런 걸로 그 즐거움이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뉘앙스를 통해서 살펴보자면 기하학적인 어떤 형태들은요. 저희가 딱 뭔가 정확하고 각이 잡히고 이런 건 보자마자 이해를 할 수가 있죠. 하지만 너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어떤 심미적인 경험이라든지 즐거움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뭔가 우리가 보여지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게 막 어려워요. 막 딱 답이 정확하게 내려지지도 않고 뭔가 내가 측정하기도 힘들고 뭔가 정의하기도 힘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계속 뭔가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막 도전받고 이러한 과정 자체가 어떤 심미적인 즐거움,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지금 길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 present는 원래 존재하는, 현재하는 이런 형용사죠. 주격 관계대명사. 오늘 말이 조금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이렇게 생략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생략이 된 형태로 이 phenomenon, 이런 현상을 수식해주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게다가 part of the pleasure comes from having one's comfort zone momentarily violated. 자, 그 즐거움의 일부라는 거는요. 어디서부터 와요? 자, 그 사람의 개인의 comfort zone 하면은 안락한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안전한 공간을 잠깐 일시적으로 침해받는 것으로부터 그 즐거움이 올 수 있다는 거죠. moment 하면은 원래 순간 이런 거잖아요. momentarily 하면은 잠깐 일시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have 목적어 pp 수동태 형태로 나와가지고 지금 과거분사 형태는 수동의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누군가의 안전한 영역이 침범되도록 만드는 것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have가 준사역 동사로서 이렇게 사용이 될 수 있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을 하고 있고 어떤 심미적인 경험이나 이런 즐거움 같은 거 그런 거는 뭔가 이런 것들로부터 온다라는 이야기겠죠. 자, 이제 한번 선지를 읽어볼게요. Diversity of aesthetic experiences in different eras. 자, 다른 시대의 심미적인 경험의 다양성.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들을 쭉쭉쭉 다 보지 않았죠. 그래서 이건 말이 될 수 없고 Inherent beauty in geometrical perfect shapes. 기하학적으로 완벽한 형태에서의 내재된 아름다움이라는 건데 우리 지금 여기서 심미적인 경험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이건 정반대 이야기하고 있죠. Concepts of imperfection in modern aesthetics. 현대 미학에서의 불완전함, 완벽하지 않음에 대한 개념이라는 건데 지금 우리 imperfection의 개념을 쭉 설명하지 않았죠. 그냥 우리는 계속 이런 완벽하지 않고 정의하기 힘들고 이런 것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고 심미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이것도 지금 그 개념을 쭉쭉 다루지 않아줬으니까 말이 될 수 없어요. 정답이 될 수 없다는 얘기겠죠. Natural inclination towards aesthetic precision. 자, inclination 이거는 경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심미적인 어떤 정확성을 향한 어떤 자연적인 경향성 이런 건데요. 우리 지금 정확성에 대한 이야기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뭔가 우리는 딱 각 잡힌 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그러한 뭔가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것에 대한 아름다움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Aesthetic pleasure from things unconstrained. 자, constrained가 뭐라고 했어요? 제한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한되지 않은 것들로부터 오는 그러니까 뭔가 헤아릴 수도 없고 정의할 수도 없고 뭔가 좀 자유분방한 그런 것들로부터 오는 심미적인 즐거움 우리 얘기하고 있던 거 지금 이거였잖아요. 계속 지금 geometrical shape 어떤 기하학적인 shape 형태랑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두 가지 개념을 좀 대립을 시켜가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앞에서 not constrained가
좋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not constrained는 다시 말해서 unconstrained라고 바꿔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확실하게 단어를 이해를 하셨다면 5번으로 답을 고르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좀 개념이 어렵고 이제 고3 질문은 너무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시간이 자꾸 오버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좀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제대로 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시간을 많이 들여봤고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어 공부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